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신한반도 평화비전 이걸 발표를 했네요. 역대 대통령들은 독일만 가면 항상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근데 박근혜는 드레스덴 선언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죠 보통. 김대중 대통령. 아 김대중 대통령이.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뭐가 있었나? 이명박은 저기 비핵개방 삼천. 그게 독일이었나? 독일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좀 명박이 이즘으로 야 $3,000 줄게 이걸로 했잖아요. $3,000. 아. 네, 아무튼 이번에 이제 독일이 아무래도 분단됐다가 통일이 된 동서독이 통일이 된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독일에 가면 꼭 대통령들이 이제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이제 놀랬던 건 제일 놀랬기도 하고 공감이 갔던 게 그 김동엽 교수라고 극동연구소에 있는데 이분이 북한 무기 관련된 이런 글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썼냐면 이 신한반도 평화 비전이 박근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까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동감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 뭐 법제화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이건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남북 평화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평창 올림픽 참가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그 정상회담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그 CVID 아니에요? 네, 옛날에 CVID라고 하는 이게 다시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 그래서 뭐 이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 CVID라는 게 원래 그 육자회담 초기에 육자회담 시작해가지고 막 협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갑자기 CVID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육자회담이 결국 결렬된 거 아니에요. 그게 2004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결렬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그걸 철회를 하죠. CVID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그래서 9.19 공동성명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철회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오바마 때 들어선가 은근슬쩍 이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CVID 얘기를. 그러더니 이제 대놓고 뭐 한국 정부도 이제 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명박 꺼내는 뭐 CVID로 계속 일관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이제 CVID가 당연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까지도 이제 CVID가 당연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북한이 핵을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또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CVID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영변의 핵발전소 이거는 뭐 이제 영변 발전소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거의 실행을 하고 예전에 지그프리 테커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스탠포드 연구원들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쇼킹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도 스턴 하고. 아웃인가 뭐 아무튼 네.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돼버리면 사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어느 지하 공장에서 이것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CVID식의 핵폐기는 북한 정권의 해체, 붕괴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있는 핵무기 지하에다 숨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죠.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미. 정확하게 예전에 이라크전 직전의 사례를 보면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의 모든 뭐 지하실이나 내용들을 전부 다 사찰하겠다. 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그다드의 대통령궁 지하실까지도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과연 수용할까?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안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많긴 한데 결국에는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제 선언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말로는 뭔 말은 못해요. 박근혜도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그러고 별얘기 다 했다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보수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평양을 갔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뒤섞어 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좀 중도적인 그러니까 국내 보수 세력도 반발하기 애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남북 관계를 중도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연설문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북한이 ICBM을 쏘니까 또 막 수정하면서 막 이렇게 좀 좌충우돌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북한 ICBM에 대해서 막 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ICBM까지 쐈는데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면 그 뭘 해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수소폭탄 실험도 이미 했고 ICBM도 쐈고 SLBM도 쐈고 뭘 더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죠 그게? 정말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그냥 실전 워싱턴으로 실전을 하는 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다. 사람들이 다 그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보통 이제 ICBM 시험 발사를 뭐 레드라인이다 보통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트럼프도 뭐 트위터에서 그런 거 아니다. 레드라인 설정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렇죠. 설마 레드라인을 정말 ICBM에다가 그냥 고각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해 가지고 아예 그냥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다가 무인도에다가 우리 거기다 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실제 발사해 버리는 60년대 미국이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수폭 실험하는 거. 그거를 또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건가? 점점 레드라인이 사람들 뒤로 다 가고 있어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이 드냐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ICBM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ICBM을 실제 발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정을 못한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완전 짬뽕이 된 거 아니야 지금. 스텝 꼬였다. 그게 오히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는 거는 북측이 문재인 정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대결 정책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뭐 대한민국에 뭐 촛불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냐.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사실상 또 남북 간의 실무회담이나 물밑 접촉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서훈 국정원장이 얼마나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할 얘기 아니냐. 그리고 더 저는 황당했던 게 이 신 한반도 평화 비전 내용 중에 4월 위기설 얘기가 있어요.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한반도가 위기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평화를 정착해야 되지 않겠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4월 위기설의 내용이 뭡니까?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가 되돌아와가지고 4월 27일 날 북한을 폭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의 핵심은 미국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일주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입장을 통일을 받고 같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아 참 너무 그러놓고 한반도 상황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발 그만하시오. 라는 얘기가 그걸 북에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은 미국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북에 대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위기인데 너네 긴장 고조 행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그 누가 먹어주냐고. 이게.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인 건 아니죠? 아 우리 촛불 집회할 때 보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인이하고 워싱턴 가서 보는 인이하고 딴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청와대 내에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들이 다 이 한미 동맹에 목매는 사람들이다. 그죠? 실제로 보면은 관료들이 완전히 물갈이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정인 특보 정도의 발언이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외교 안보 라인에는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문정인 교수님이 그 청와대 내에서 이제 실세 왕따를 당하고 나서 너무나 좀 역정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봐라 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먼저 가가지고 할 얘기 다 해버리고. 아니 뭐 교수가 뭔 말을 못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따라락. 그 입장에서 한 얘기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 놀래버리게 됐는데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제대로 인선도 안 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이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조언을 가지고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한미 정상회담,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시도하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인데 유엔 안보리가 또 열렸잖아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이제 긴급
규탄을 하려고 모였던데 규탄을 결국 못했어요. 아 결국은 또 상남자 푸틴이 또 떠가지고 푸틴이 저다 내가 또 나가줘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렇죠. 존재감을 발휘하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채택 실패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이번에 북한이 쏜 건 ICBM이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건 정말 러시아스러운. 예? 이 뭐지? 완전 코미디. 아니 근데 이것도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외교 아이디어가. 네. 예. 적어도 하다 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왜냐면 국방부에서 얘기했거든요. 왜 ICBM이라고 확인 안 된다. ICBM이라고 확인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ICBM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뭐 왜 그러시냐고 지금 ICBM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러시아도 되게 웃긴 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아니 우리가 반대한 건 아니다. 규탄 성명을 반대한 건 아니고 다만 문구에 ICBM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만 바꿔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여튼 뭐 언론 성명이 채택 안 된 것도 안 된 건데 뭐 계속 이제 추진이 되겠죠. 추진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간에 이제 이견이 확연하게 드러난 게 이번 안보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이 군사 그 옵션도 뭐 이렇게 약간 언급을 하니까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중로에서 그냥 발끈해 버렸죠. 앞으로 이게 안보리 결의 채택 이런 게 좀 여전히 상당히 난항 진통 삽바 싸움을 펼치면서 결국은 그래도 미국 주도의 이런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겠어요? 좀 뭐 그러니까 그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보니까 이제 뭐 주요 뭐 경화 획득 북한의 경화 획득권을 차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석유 수출 중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나 결국은 중국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해상과 공중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유린을 책임을 추궁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보리에서 벌어진 양상 보면 되게 좀 웃기잖아요. 다들 북한한테는 뭐 말도 못해. 네. 그러면서 계속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야 네가 가서 좀 하라니까. 시진핑은 아니 나는 뭐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당신이 직접 하라고 이러면서 미중러가 주변에서 그죠 북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바구니 달기 아닙니까? 아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요새 중국 내에서는 뭐 고양이 목에 직접 미국이 방울 달아야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중국한테 난리야? 중국이 뭔지 우리한테 왜 그러냐? 만만한 거죠. 중국이 만만하다. 중국만 그 문재인도 만만한 거고. 그리고 중국은 또 이제 한국이 만만하잖아요. 그죠.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한국한테도 까는 거고. 아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이 우리가 세워준 그런 대통령인데 미국 가서 까이고 중국한테 까이고 뭐 여기저기 다 까이고 다니면 사실 뭐 국민들이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권 교체했으니까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도 이제 국민들은 지켜보고 새 대통령이 잘하겠지, 새 정부가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저기 한 10개월 전에 잊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시던 그 정신 못 차리던 민주당 사람들. 예? 이제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일어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촛불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식된 거다. 그만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국식 민주주의로 한번 또 촛불을 들어야죠. 국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오히려 촛불이 지금 미국으로 수출될 판에. 그래요. 아무튼 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아주 국제 사회가 아주 발빠르게 막 움직이고 이제 경랑으로 들어가겠죠. 네. 정신 없어지고 충돌은 격화될 것이고. 근데 미국 빨라질 것이고. 트럼프가 아주 자세히 보면 트럼프가 슬슬 한 발씩 빼고 있잖아요. 레드라인 이제 그런 거 설정 안 한다. 뭐 엄청난 뭐 그 제재와 압박을 할 건데 그건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죠. 시진핑이 제대로 할 거다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시진핑 안 하면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중국 탓이다. 근데 이런 이제 미국은 자기 출구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과연 출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의 출구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 봐요. 이건 완전히 그 예전에 병자호란 직전에 인조 정부가 같다. 네, 외교 안보 라인들 정신 차리고 대통령도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리면서 시간 없으니까 끝내고 광고 듣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